안녕하세요. 설 연휴 끝자락에 인사드립니다. 투자의 정석 시간, 저와 함께 지금부터 8시까지 쭉 시간 함께 하실 텐데요. 자, 어떠셨습니까? 설 연휴 끝자락이 너무너무 추워서, 그리고 종목에 대한 고민으로 마음까지 꽁꽁 얼어붙어서 이 최강 한파에 몸을 떨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와 시간들 쭉 함께 하시면서 따뜻하게 몸 녹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MTNW 최고의 전문가들과의 그 소중한 시간들 저희가 풍성하게 꾸려봤거든요. 자, 종목에 대한 궁금증을 확실하게 풀어드리는, 그리고 주도 섹터가 어디가 될지에 대한 그림들 그려보는 시간 한번 해드릴 텐데요. 종목 궁금증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저희 안내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래에 번호 나가고 있죠. 02786-1022 그리고 1023번 두 채널 다 열려 있습니다. 문자도 좋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죠. 013-3366-8200번으로 문자 주셔도 좋고요.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도 이야기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목 그리고 비중까지 이야기를 해주시면요, 저희가 소중하게 챙겨서 이야기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화면으로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1부는 어떤 분들과 시간을 꾸려갈까요?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시고, 그리고 애타게 기다리는 정보를 쏙쏙 주실 분들로 저희가 모셨습니다. 고래삼총사 분들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MTNW 나린의 정혜영, 강남큰손 정홍주, 공명 정지우 위원 지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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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중한 시간 저희 지금부터 풀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황금 연휴 끝자락이니까 자리를 빛내주신 세 분께 가장 궁금한 건 주식시장에 대한 질문일 것 같습니다. 먼저 나린의 정혜영 의원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2400선 코앞에서 그리고 720선과 자리를 좁혀가는 구간에서 마무리가 돼서 올해 믿고 어디를 가야 되는지 그 포인트들 정말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위원님, 어떤 테마, 어떤 업종 지금부터 눈여겨봐야 될까요? 조언해 주세요. 2400이라고 하는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원래 2400포인트대가 고래 기법으로 파동성으로 보면 기준점이 됩니다. 2400이라는 것은 3.포인트 올라갔다 다시 내려서 지지받고 올라가는 어떤 평균, 이렇게 변곡점에 진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럴 적에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이 현재 주도주가 뭐가 튀어오르는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삼성에서 밀고 있는 로봇 테마주, LG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로봇 테마주 그 대장주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것이 있죠. 이미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 후발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 뭐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 같은 경우도 2023년도 그때 로봇 뭐 하나 좀 어떤 뭐 좋은 뭐 없을까? 한번 좀 로봇 내 비서를 하나 좀 사볼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앞으로 이 로봇이라는 경우는 무궁무진하게 미래의 성장성이 무궁무진하게 있기 때문에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 같은 경우도 여기에 맞춰서 어떤 종목이 세력이 들어왔는가, 반드시 세력주, 바닥에서 뜨는 세력주가 어떤 것인가, 또 적정한 가격대 바닥권이 있는 건 어떤 것인가, 이런 걸 면밀히 살펴가지고 바닥에서 선점하게 되면 아마 2023년부터 앞으로 2년, 3년, 5년까지도 계속 중장기 상승을 가져는, 그렇게 멀리 보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럴 적에 바닥에 관점에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려고 그러죠. 지금 소문이 많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레인보우 독스 싱후가 치고 고공행진을 하고 있으니까 그 밑에 부수적인 2류, 3류 종목들, 바닥 뜨는 종목들, 세력들 들어오는 거, 거래가 잘 되는 거, 이런 점을 계속 유심보면서 매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무조건 매수해 봅시다. 업종으로 로봇 쪽을 봐주셨어요. 사실 주식시장이 꿈을 먹고 자라는 시장인데 미래의 먹거리의 대표주자로 꼽히는 로봇,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추천주도 나오니까 기다려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강남큰손 정홍주 위원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네. 올해 어디를 볼까요? 제가 오늘 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은 반도체 국가이기 때문에 반도체는 당연히 중요하겠죠. 또한
제니 앨런 재무장관이 우리나라에 방문했을 때 바로 이제 반도체는 바로 미국의 대통령이 방문했지만 제니 앨런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쪽에 LG 공장에 방문했죠. 그 반도체와 이런 배터리 쪽에 대한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선두 업체에 섰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도움을 받고 앞으로도 꾸준하게 나아가야 될 산업으로 그 두 개 산업은 성장을 앞으로 꾸준하게 할 거예요. 당연히 그건 해야 되는 일이고요.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미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거 말고 떠오르고 있는 거. 주식은 이미 성장을 한 거 말고 못했던 성장 업종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 미래를 향해서 가고 지금 새롭게 턴 어라운드, 이게 바로 방산산업이 되겠죠. 우주항공 방산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과거에 6.25 전쟁 시절에 힘이 약한 국가였는데 지금 방산 성장률 자체가 세계 1위입니다. 22년도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급격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 보니까 가장 뛰어나게 업종이 성장하고 있는 것은 방산산업이라는 걸 일단 명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미래에 대한 4차 산업혁명 관련주의 전적인 흐름들을 좋아하는데 그 분야를 로봇, AI, 보안, 스마트 팩토리, 방산, 폐배터리, 풍력 다 좋아요. 이쪽 분야, 방금 말씀드렸던 분야는 다 좋지만 그중에 하나를 꼽는다고 한다면 업종이 떠오르고 있는 게 정확하게 이미 통계로 나온 것이 방산인데 이 방산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참 신기하게도 폴란드와 이번에 방산 물품들을 K9 자주포라든가 K2 흡표전차라든가 뭐 다연장 로켓포 뭐 여러 가지 이제 무기들을 계약을 했어요. 지금 폴란드가 그 무기를 받고서 깜짝 놀라 너무 좋아서 KF-21까지도 미래에 공동으로 합작 개발까지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계약한 무기를 폴란드가 받게 된다면 폴란드는 동유럽 국가의 군사력 1위 나라가 됩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한 나라를 1위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된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떠오르고 있는 이유는 우리는 북한과의 대치 상태에 있다 보니까 항상 우리는 방산 산업을 꾸준하게 키워온 상황이었는데 러시아 사건 터지면서 갑자기 이 방산 쪽이 떠오르기 시작한 거죠. 예를 들어서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독일한테 무기를 달라. 안 줍니다. 못 줍니다. 독일도. 미국한테 달라. 못 줍니다. 원래는 폴란드 같은 경우는 나토 그룹 국가들 내에서 이런 방산물자를 조달을 해야 되는데 달라고 해도 안 줘요. 왜? 물건이 없거든요. 제대로 된 날짜에 주지 못하다 보니까 방법은 한국밖에 없는데 한국은 방산산업을 계속 키우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북한이 있었기 때문에 키워온 건데 이게 어떻게 시기가 맞아가지고 폴란드에서 이렇게 수입할 수밖에 없는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말씀드린다면 폴란드 내에서 야당이 왜 한국한테 이걸 전적으로 다 구입을 하냐? 다른 데 없느냐? 그래 그럼 야당한테 그럼 네가 알아서 뭐 원하는 대로 뭐 해라. 방법이 한국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와서 전 세계에서 줄 서 있는 것이 한국의 방산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물며 집속탄 1위 보유국가가 우리나라인데 이거는 비인도적인 무기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하지 말자 했지만 우리는 이제 북한과 대치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그걸 조약을 맺지 않았다 보니까 보유할 수가 있는데 집속탄의 1위라고 한다면 거의 뭐 어마어마한 무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핵만 없을 뿐이지 군 쪽으로 본다면 군사력 쪽으로 본다면 굉장한 파괴를 갖고 있는 무기들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다. 앞으로 떠오르고 있는 방산산업 쪽에 대한 공약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미래 먹거리라는 분의 포인트를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 더 플러스로 본다면 이 미래 먹거리 중에 수주,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가장 고조되고 있는 섹터 우주항공 방산 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정조 위원님의 픽 기억해 주시고요. 이어서 공명 정주호 위원님의 픽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미래 성장성 이쪽 포인트를 잡으셨을까요? 네. 어디 볼까요? 예, 항상 저는 이제 주식을 생각할 때 이 네. 부분을 생각하거든요. 우리의 생활을 바꿔줄 수 있는 업종이 뭘까? 이 부분을 많이 생각하는데 네. 예전에 이제 2000년도 때 기억을 하시게 되면 인터넷 관련주들이 좀 크게 뛰었죠. 닷컴 버블. 네. 인터넷이 우리의 생활을 바꿔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2008년도 스마트폰이 우리의 생활을 바꿔줬죠. 그리고 나서 이제 2020년 들어서 전기차가 우리 실생활을 많이 바꿔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바꿔줄 게 뭘까? 그러면 이제 올해 특이점이 뭐냐면 AR 헤드셋이 출시될 예정이에요. 애플이. 그리고는 이제 AI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하게 뭐 여러 가지 산업들에 많이 이용을 해서
산업이 이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로봇에서 들어가죠. 그래서 그만큼 이 AI와 메타버스가 우리의 실생활을 바꿔줄 수 있는 핵심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상반기에 애플의 AR 헤드셋 출시 공개 예정이고요. 서울시가 이제 메타버스 서울 이제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개시하죠. 그리고 이 오픈 AI에 지금 12조 원을 투자한다는 MS. 그만큼 이제 초거대 인공지능 챗봇이죠. 이 챗봇 GPT가 선풍적 인기를 끌면서 이쪽에 이제 AI 쪽이 좀 주목받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특히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올해 가장 큰 화두가 될 수 있는 게 삼성전자가 지금 AI 전문 차세대 메모리 개발을 박차를 가하고 있거든요. AI 반도체 분야 쪽에 M&A를 추진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AI 쪽과 메타버스 쪽이 우리의 실생활을 진짜 바꿔줄 수 있는 핵심적인 부분이 되지 않을까. AI를 이용해서 메타버스 플랫폼에 역시 적용을 시켜서 앞으로 큰 뭔가 다양한 산업들이 발전되면서 팀 쿡 CEO도 얘기했죠. AR 같은 경우는 그만큼 우리의 실생활을 많이 바꿔줄 수 있다. 거의 메타버스랑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팀 쿡 CEO는 메타버스랑 AR에 차이점을 두고 있다. 뭐 이런 얘기는 했지만 어떻게 보면 뭐 지금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주시하시면서 바라보시게 되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시청하시면 메타버스 AI 수혜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챗 GPT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관심도 높으실 것 같은데요. 세 분 모두 시장의 관심이 그리고 돈의 흐름이 가는 쪽에서 유망 업종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유망주까지 저희 공개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방송 말미에 저희가 예고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많은 상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내일 다시 거래가 시작되니까요. 준비하셔야죠. 자, 실시간 종목 상담 참여 방법입니다. 먼저 전화는 01786-1022, 1023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013-3366-8200번으로 저희 문자, 전화 다 열려 있으니까요. 종목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들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하고요. 상담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기다리셨던 종목 상담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우, 목소리가 너무 예, 활기차셔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 계좌 풍성하게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서 꾸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예, 예. 어떤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예, 카카오 게임즈인데요. 네네. 요 종목 매수 가격하고 비중까지 함께 알려주시겠어요? 예, 4만 8,300원요. 네, 비중은 어느 정도실까요? 예, 30%예요. 가격대를 보니까 매수 시점이 지난해 한 9월 정도 되실까요, 시청자님? 아니, 산지 얼마 안 됐어요.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인가. 최근에 매수를 하셨군요. 카카오 그룹주 지난해 10월 저점을 찍고 회복 중이긴 한데 아무래도 카카오가 국민주기도 하니까 시청자분 포함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포인트가 가장 궁금하세요? 어느 시점에 매도할 수 있을지 수익 실현 이게 가장 궁금하실까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네. 사자마자 좀 내려갔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그런데 네네. 어떻게 산 가격 이상으로 올라올 수 있는 건지.
알겠습니다. 사실 기다림이 기를 때도 걱정이 그렇지만, 네, 그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희 바로 예. 조언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정혜호 의원님, 이럴 때 가장 고민이잖아요. 사자마자 조금 불안할 때 지금이라도 여기 좀 끊어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기다리면 기회가 올지 많은 분들의 마음 비슷하실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의 고민 지금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고민 해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금년에는 예, 예. 대박 나실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그래요? 주식이라는 것은 등락을 보시면 안 돼요. 현재 48,000원에 샀든지 5만 원에 샀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현재 등락 그 폭을 잘 보셔야 되는데 본래 이 주식의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본래 3만 원대, 5만 원대, 7만 원대 이렇게 단계적으로 있거든요. 이게 파동입니다. 파동 상태에서 48,000원도 샀으면 한 중간 정도에서 사신 것 같아요. 이 주식은요, 제가 볼 적에 예. 걱정할 거 전혀 없고요. 올라간다면 아주 간단하게 7만 원부터가 매도권입니다. 그리고 4만 원만 붕괴되지 않는다고 하면요. 근데 주식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미래 성장성 다 좋고 다 좋은데 뭐 거래도 좋고 다 좋은데 문제는 현재 위치에서 손절가를 지켜줘야 됩니다. 정답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본래 4만 원 손절가만 딱 지키시고 무조건 7만 원대까지 보시는 것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중장기로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합니다. 네. 나린의 정혜호 의원님은 항상 저도 상담 들을 때만 느끼는 거지만 간단 명료한데 마음이 정말 확 후련해지는 매력이 있습니다. 시청자분님 예. 잘 들으셨을까요? 손절가는 4만 원으로 잘 지켜주시고 위원님께서는 그럼 목표가는 얼마예요? 7만 원이요. 7만 원까지는 그래. 가지고 가셔도 된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중장기로 보시고 위원님께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까지 더해주시네요.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속이 좀 후련해지셨을까요? 만약에 중간중간에 궁금한 시점 있으면 예. 또 연락 주세요.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저희 성공투자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들으셨죠? 자, 두 번째 시청자분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아이고,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휴일 마무리 네. 어떻게 하고 계시는 중이셨어요? 아유, 그냥 지냈어요. 아유, 모든 분들 마음이 저도 그냥 저냥이지만 오늘 네. 뭔가 해결책을 얻는다면 좀 특별한 저녁이 될 테니까 바로 들어볼게요.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매수가 비중 알려주세요. 이수학이고요. 네, 19,700원에 10%예요. 알겠습니다. 매수 시점은 언제셨을까요? 이게 한 2주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은 조금 기다리실 시간의 여유는 좀 가지고 계실까요? 근데 그때도 저가라고 그래서 샀는데 네. 계속 뚝 떨어지니까 또 이수학에 대해서 좋게 생각했었는데 네. 옛날에 뭐 보니까 뭐 한 3만 원대도 넘겨가고 그래서 지금 많이 떨어졌다 해서 했는데 지금은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그게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네네. 이거를 내일이나 모레 좀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기다려 볼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가지고 확신이 안 서가지고 전문가님한테 한번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싶으시자. 그렇다면 정조 위원님의 조언 들어보셔야죠. 저 위원님. 네. 이번 주 내에 그러니까 손절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기다림의 시간도 괜찮은지 그의 기다림은 화답해 줄지 시청자분들 정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예, 그 시청자분 아마 지금 저랑 처음 뵙는 거잖아요. 지금 완전 네네, 그렇습니다. 완전 저는 뭐 미리 전한 적도 없고 처음 했는데 제가 한번 날짜를 맞춰보면 한 1월 10일 날 매수하시지 않았나요? 아니 그거는 제가 봐야 그건 되는데 기억 안 한 나시고요? 1월 달에 매수한 건 맞아요. 근데 아마 그쯤일 거예요. 왜냐면 그때가 22선을 딱 돌파하면서 거래가 좀 늘었거든요. 그래서 낙폭과대에서 딱 터닝할 때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위치로 본다면은 뭐 들어갈 수도 있기는 하죠. 근데 그거는 이제 숲을 보지 않고 나무를 보면서 너무 앞만 봤기 때문에 짧은 앞만 봤기 때문에 그렇게 매수가 된 것 같고 좀 멀리 네네. 보고 기업도 내용도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냐 보니까 과거에 전고체 배터리 하면 우리가 꿈의 배터리라고 하잖아요. 미래는 상당히 기대감이 많아요. 타지 않는 배터리에서 불이 나가지고 전기차가 불탄 적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대한 배터리는 전고체 배터리다. 그 관련주로 주가 많이 올라가다가 주가가 많이 떨어지니까 이제 앞으로 미래 전고체 배터리 다시 또 해야지 이 생각으로 매수하신 건 알겠지만
최근에 인적 분할에 대한 악재가 나왔죠. LG화학 그렇죠. 같은 경우에도 LG 에너지 솔루션 그 네. 상장에 따라서 인적 분할과 함께 LG화학 자체가 주가 아예 안 가잖아요. 그런 거와 네. 마찬가지로 현재 소액 주주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인적 분할을 했기 때문에 현재 이소화학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대한 전망이 좀 밝지는 않다 봅니다. 이미 인적 분할 했으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뭐 전고체 배터리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인적 분할로 인한 주가 강세 좀 어려울 것 같고 최근에 식물 공장에 대한 스마트팜 이런 이슈가 나는데 이 식물 공장 스마트팜이 얼마나 뭐 시장에 실적으로 받쳐줄지는 모르겠지만 전고체 배터리의 꿈은 상당히 먼 미래 전 세계적으로 반드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분야. 특히 우리나라가 배터리 반도체 앞서 있는 분야 있죠. 뭐 스마트폰도 나쁘지 않겠지만 이걸로 주가의 강세가 크게 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도 저는 상승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혹은 현재 주가의 차트의 위치로 봤을 때도 파라볼릭이 월봉이 꺾여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당장 올라가기 어렵고 월봉도 그리고 추세적으로도 꺾여 있고요. 그리고 주식이라는 것은 예측을 하려면 이게 더 19,000 가냐 안 가냐 그거를 예측하려면 어떤 변곡점에 놓여야 되는데 시세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첫 번째 변곡점은 알겠지만 첫 번째 변곡점 여기죠. 돌파, 밴드. 시세가 나왔죠. 나오고 나서 거래가 사상 최고로 11월 달 터지고 꺾였죠. 여기가 상투를 찍었죠. 상투를 찍은 상태에서 수급도 개인만 매수가 들어왔고 현재 수급도 안 좋고 이미 인적 분할 악도 나왔고 이미 시세가 나왔고 상투를 찍었기 때문에 재차 상승을 예상하기에는 예상하기 좀 어려운 위치로서 하시려고 한다면 20개월 이평선의 트레이딩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은 대응이 필요한 자리에 속하지만은 그런 인적 분할 이후에 LG화학도 주가 아예 못 가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봤을 때 저는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은데 제가 끝까지 시청하시게 되면 정확하게 강남 콘솔이 명품 꿈의 시스템을 가지고서 상승이 예상된다 확실하게 찍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셔서 그걸로 갈아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내일 거래 재개되면은 오전장에 매도를 권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시일을 조금 잡아주실까요? 예를 들어서 네네. 보통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분들이 제가 이제 종목 교체 좋다 했는데 다음날 팔고 교체했는데 이틀 후에 막 올라가요. 잘못 팔았네? 이거는 이제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상승이 예상이 안 되잖아요. 예상이 안 되면은 순간 반응 나타날 수는 있죠. 근데 그거를 못 맞추는 거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어떤 가격을 내일이다 내일보다 이거는 없어요. 내일 모레 이런 건 날짜는 없습니다. 왜냐면 내일 모레 올라갈 것 같으면 내일 모레 팔면 되는데 올라간다는 생각을 저는 전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날짜는 따로 없는 거지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아무 때나 교체한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알겠습니다. 조금 네네. 해결이 되셨을까요? 지금이라도 네네. 옮기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을 주셨어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셔야겠지만 이 의견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추가로 좀 알겠습니다. 궁금하실까요? 아니면 이 정도에서 괜찮으실까요? 됐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지 알겠습니다. 시청자님의 네네. 마음을 좀 토닥토닥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새해 복 네네.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 한 번 더 저희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 연락 많이 오네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저희가 꼼꼼하게 상담해 드릴게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남선 알미늄. 남선 알미늄 매수가랑 비중도 저희 함께 받아볼 수 있을까요? 2,200원에 30%. 알겠습니다. 2,200원에 30%의 비중. 질문을 좀 받아볼게요. 공명 정주훈 의원님, 사실 알루미늄 가격과 관련해서 요즘 뉴스가 많이 나오는 현재 시점이라서 종합해서 볼 때 고민 많이 되실 것 같거든요. 자, 시청자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정주훈 의원님과 이야기 나눠보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전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제가 자세히 분석해 드릴게요. 예, 일단 네. 알루미늄 관련주 하면 이 남선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이제 삼라그룹의 좀 계열사인데요. 일단 최근 들어 보니까 이제 유상증자를 좀 했더라고요. 예, 2,000원대에서 최대 주주를 대상으로 해서 300억 넘게 유상증자를 완료를 했어요. 그러니까 최대 주주가 지분을 이렇게 추가적으로 투입했다는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대신 약간 아쉬운 부분은
거기에 이제 한 절반 정도 가까이는 채무 상환 자금에 이제 들어갔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런데 지금 알루미늄 관련점에 알루미늄 가격이 이제 올라가야지만이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텐데 이 부분은 제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는 게 좀 더 이해도가 쉬울 것 같아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2020년도 때 보면 알루미늄 가격이거든요. 그때 721선 부근이 이제 주식 싹쓸이 가장 핵심적인 대세 상승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위치예요. 그런데 2020년도 때 그때 당시 10월 달 넘어서 이때가 그때 당시 알루미늄 가격이 바닥을 찍고 쭉 올라가는 시점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2022년도 3월 달에 고점을 찍고 쭉 좀 내려왔다가 다시 최근 들어 721선 부근을 저점을 형성하고 200일선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알루미늄 가격이 바닥에서 이제 탈출 시도하고 있다는 거는 지금 당장 최대 주식 지분 투자도 들어왔고 지금은 추격 매도하는 위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남선 알루미늄 같은 경우 차트를 딱 보시게 되면 바닥권에서 지금 이제 막 밀집 국면, 지금 이평선들 밀집 국면 속에서 바닥 탈출 시도하고 있죠. 그리고 721선이 저 위에 한 3,000원대 한 중반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 남선 알루미늄도 이 삼라그룹의 결사라는 부분은 또 든든한 모회사가 또 있다 보니까 일단 앞으로 뭐 성장 가능성이 없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 전반적으로 이제 앞으로 알루미늄 가격 상승세와 함께 알루미늄, 철강 이런 쪽이 또 이제 경기 회복 기대감이 나오면 올라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전 저점 부근이 1,900원대 부근이죠. 그래서 1,900원대 중반대 이탈되지 않는 선에선 보유주를 보유 관점으로 가시다가 이 2,800원대가 대량 거래 시현됐던 고점, 거기 매물대가 좀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 라인대 돌파 여부가 중요할 것 같아요. 1차적으로는 2,800원대까지 바라보시다가 돌파하게 되면 저 위에 3,600원대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 이제 2,400원대 정도 이 200일선 돌파 여부가 일단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다행스러운 부분은 이렇게 이제 최대 주주가 지분 투자가 들어오고 차트가 바닥권에 있는 상태에서 좀 믿을 만한 기업이다 보니까 이 기업을 2,200원대, 2,200원 투자했다. 그게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도 좀 다행스러운 것 같아요. 앞으로 경기 회복 기대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지권, 저항권 첨부한 상태에서 매매 이어나가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위로는 시청자님 2,400원 그리고 2,800원 요 라인대를 돌파하는지가 중요하다. 아래로는 1,900원 방어 여부 확인하자라는 조언 주셨습니다. 이 정도면 네. 상담 괜찮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전화 상담을 쭉 받아봤는데요. 문자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문자 상담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혜원 위원님과 함께 상담을 진행해 볼 텐데요. 뒷번호 9077번입니다. 종목명은 위니하고요. 매수가는 2,500원에 비중은 많지 않습니다. 10%입니다. 자, 종가 부근입니다. 2,500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위원님의 깔끔한 조언 듣고 싶습니다. 네. 우이냐, 뭐 10% 뭐 그렇게 많지 않네요. 근데 이 종목 자체가 여러분들 물어보실 적에 회사가 어떠냐, 뭐 실적이 좋으냐 이런 것도 다 중요합니다. 근데 주식이라고 하는 경우는요,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주식의 흐름을 잘 보시게 되면 항상 봄에 올라가요. 2월달, 3월달, 4월달 봄에 우이냐 같은 경우는 또 업종 자체가 또 그렇고요. 근데 항상 세력이 들어왔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아봤자 세력이 안 들어오면 못 가요. 근데 현재 이 주식은 항상 매매적에 일봉 보지 마세요. 그리고 항상 뉴스 호재 악재는 참고만 하시기 바라고 문제는 세력이 들어온 상태 현재 위치가 주봉에서 우세의 쌍바닥을 시연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요. 금년도 한 5월달까지, 5월달 한 6월달까지 그러니까 상반기에는요. 꾸준히 가져가세요. 부담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충분히 뭐 많이는 못 가도 땀을 정도는 가지 않겠느냐. 항상 흐름 자체 주식은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항상 때를 사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살 때입니다. 살 때가 되는 것이고 보유할 때 또 매수할 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한 달 전에 좀 거래가 많이 일어나면 차트 좀 볼까요? 한 달 전에 여기 보시게 되면 작년도 2020년 12월 달 이게 연말 연초 우상향 쌍바닥 시연하고 있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력이 들어와서 작년도 바닥치고 금년도 초반에 우상향 주봉에서 쌍바닥 치고 있습니다. 주식은요. 이 세력이 들어와서 3박자, 7박자가 맞으면요. 제가 50년 동안 경험을 해보면 항상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뉴스 호재 다 필요 없고 세력이 들어왔느냐? 그럼 쌍바닥 쳤느냐? 쓰리바닥 쳤느냐? 방이 우위로 잡히느냐? 다 잡혀 있습니다. 7박자가 맞으면 확률이 높기 때문에 꾸준히 가져가시되 아무리 못해도 저 상단 4,500원까지는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시고, 그러니까 상반기는 상승을 계속 보시되 하단 추세가 지난주죠. 지난주 저점이 얼마냐면은 2,100원대 되네요. 2,100원대가 깨지지 않으면 계속 저 고점이 4,500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폭이 있기 때문에 간다가 아니고요. 폭이 그만큼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흐름을 봐야 된다라는 조언과 함께 지금은 보유할 때 4,500원까지의 공간이 남아있음을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참고를 해보시고요. 저희 한 종목 더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로 저희 문자 받아볼 종목은 번호 8992님. 종목이 한국항공우주입니다. 69,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이 30%입니다. 한국항공우주, 우주방산 쪽이네요. 그렇다면 저희 어떤 분께 질문을 해야 되냐면요. 조홍조 위원님께 질문을 드려야 됩니다. 유망 업종으로도 방산, 이 우주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정말 꿀같은 조언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다릴 수 있을까요? 손절을 해야 될까요? 이 고민이시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으실까요? 예, 당연히 이거는 좀 보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유다, 네네. 제가 이제 웬만하면 이제 대부분이 주가가 이렇게 흐르는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신데, 방산 쪽 자체 전체적인 업종은 반드시 우리가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매수와 보유를 해야 되는데, 주식은 그런데 업종이 좋다고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겠죠. 그 업종이 좋아도 오늘은 예를 들어서 오늘은 보유가 되겠지만 뭐 1년 후는 매도가 되겠죠. 결국은 타이밍 싸움이거든요. 타이밍에 따라 주가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타이밍을 잘 보고 매수해야 돈을 버는 건데, 지금 일단 업종 자체는 이제 맞는데요. KF21 4.5세대 차세대 전투기를 우리나라 국산화에 성공함에 따라서 현재 폴란드와 인도 지금 재고 있는 상태인데, 원래 인도네시아와 같이 함께 이 KF21 전투기를 공동 생산을 하기로 하다가 인도네시아가 돈을 제대로 지불 안 해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폴란드가 요새 대규모 방산 계약을 체결한 이후, 우리나라가 원래 폴란드에 뭐 계약한 게 몇 년 후에 인도를 하겠지만 일부 몇 대, 한 20대, 30대 이런 것들을 한 3개월 만에 갖다 줬어요. 깜짝 놀랐죠, 폴란드에서도. 그리고 나서 그 무기를 보고 나서 대만족을 해가지고 KF21 전투기까지 같이 공동사업 가능성까지 타진되고 있는데, 그 KF21 전투기 관련 회사가 생산 기업이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지금 인도네시아가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거를 인도네시아와 하지 않고 그 국기를 보면은 인도네시아 국기를 이렇게 해놨는데, 그 바꾸면 바로 폴란드입니다. 거꾸로 살짝 바꾸면은. 그래서 양쪽으로 지금 어떻게 할까 지금 조율 중인 상태인데요. 여기서 같이 한번 폴란드와의 어떤 사업이 이어지게 되면 동유럽 쪽에 대한 대규모 이 KF 전투기 자체가 수출에 더 물꼬를 또 트는 격이 되는 거라, 이번에 폴란드와 계약 이후에 K9 자주포 이런 각종 이런 방산물자가 동유럽 국가 지금 다 퍼지기 시작하잖아요. 한국산 물건은 사겠다고 다 줄 서 있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이 전투기까지 앞으로 진출을 할 것 같은데, 이번에 음속 시제품에서도 음속을 돌파하는 것을 여러 가지 테스트한 결과 성공을 또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전망이 상당히 밝은데요. 차트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전망은 상당히 밝고, 수급도 일단 나쁘진 않아요. 수급도 개인들이 매도가 좀 줄고 있어서 좀 매도가 줄면서 매수가 조금 들어왔겠지만 수급이 이게 나쁜 편은 아니고요. 한 달 누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수급 단기적으로는 나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수급은 좋지 않네요.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20개월 이동평균선의 지지 속에서는 한 번쯤은 보유를 해볼 만은 하다. 간다. 이거는 여기죠. 밴드 돌파하고 시세가 나왔죠. 여기는 첫 번째 시세가 나오는 변곡점 올라갔죠. 그 다음에 거래가 늘었던 대응봉 형태를 띄었기 때문에 돌파가 돼야 간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은 간다가 아니죠. 하지만 전략적으로는 간다라고 알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할까? 그러한 전망이 밝으니까 20개월 이평선의 기준 갖고 한번 해볼까? 가능성은 있으니까 그런 개념이고요. 현재 실적으로 따진다라면 실적 자체가 이제 자체가 10대 중반의 형태를 띠고 있는 모습이라 전적인 방산산업 쪽에 대한 분야 자체를 봤을 때 그리 높지 않은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우리가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해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볼만 하다라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호는 1389님. 종목은 에코플라스틱 3,300원의 비중 20%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소형 주고 뉴스에 따라 탄력도가 강할 수 있는 종목이라서 고민도 동시에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종가는 2,860원인데요. 위원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대감을 가져도 될지 아니면 냉철한 선택을 해야 될지. 예, 제가 에코플라스틱 자세히 분석해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에코플라스틱은 자동차 부품주거든요. 이 현대기아차 쪽에 이제 매출 비중이 대부분 높고요. 일단 에코플라스틱 최대 주주를 대상으로 유상증자도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자사주 매입도 들어왔던 기업이고요. 그런데 실적이 급증하고 있는데 요즘에 이제 인플레 감축법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현대차 그러면서 좀 주가가 악영향을 미치면서 일시적으로 내려온 부분이 있는데 2,500억 정도 조지아 공장 쪽 근처에 대규모 시설 투자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러니까 이 기업은 앞으로 성장성이 굉장히 있어요. 이제 때가 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3,300원을 좀 높게 사신 거죠.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721선 주식 싹쓸이는 어디가 급소냐면 721선 부근이 2023년도 1월 초반에 2,600원대 이 부근이 721선 2,400원대네요. 2,460원. 그때 2,460원은 721선 근접하면서 그때 강세일본과 함께 최대 주주 매집 단가가 2,600원대, 2,500원대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유상증자 2,700원대네요. 기억나는데 그만큼 2,500원대는 자사주 매입 단가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2,000원대 중반 이하가 급소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대신 3,000원대도 그렇게 뭐 고평가돼 있지는 않아요. 지금 작년 실적 대비 예상 실적 대비 퍼가 5배 이하의 저평가이기 때문에 지금 추격 매도보다는 보유주만 보유를 하다가 아마 돌아오는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해외 증시가 지금 반등을 강하게 했기 때문에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도 강하게 반등을 했고 기술주, 자동차가 좀 강한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이번 주 수요일 날은 반등을 시도할 거예요. 5일선 회복이 되면 이제 이전 저점과 쌍바닥 패턴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추가적인 반등을 열어두고 이전 고점이 3,200원대거든요. 이 고점을 뚫어버리게 되면 그 다음 고점 이 3,000원대 중후반대 3,500원대에서 3,700원대까지 추가 반등을 열어두고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전기차 시대가 이제 막 초입에서 막 확대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다행스러운 부분은 지금 3,300원대 좀 물리시긴 했지만 좋은 종목으로 물리셨기 때문에 앞으로 희망을 가지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000원대 중반대 2,400원이죠. 그 라인대가 바닥권이기 때문에 그 라인이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지금은 추가적인 반응을 열어두고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밑으로만 단단하게 지켜진다고 한다면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와 함께 조금 더 멀리 바라봐도 되는 종목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종목에 관한 궁금증도 하나씩 풀어가 봤는데요. 이제 잠시 후에 세 분의 유망주 공개하는 시간 저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의 정석 일부 하이라이트 시간으로 넘어오셨습니다. 세 분의 유망주 들어볼 시간입니다. 자, 어떤 업종이 간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가는 건 아니니까요. 이 가운데서 옥석 가르기 꼭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부터 콕 집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혜영 위원님의 원픽, 그러니까 유망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중심으로 긍정적인 전망 주실까요? 네. 요즘은 대기업들을 가만히 유심해 보면요. 삼성에서는 어디에 투자를 많이 하더라. 또 LG에서는 어디에 투자를 많이 하더라. 또 SK에서는 뭐 어디를 많이 투자하더라 등등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눈에 보이는 거. 현재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에서 밀면서 막 고공행에 올라가죠. 그럼 LG에서는 어디로 갈까? SK에서는 어디로 갈까? 그 바닥에 있는 점은 무엇이 되겠는가? 또는 세력이 어떤 것이 들어오는가? 또 현재 적정가가 어디가 되는가? 근데 제가 항상 그 고래 기법에서 7박자라는 것이죠. 7박자 여행을 떠나보자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7박자가 맞으면은 근데 일봉에서 맞는 게 아니고요. 주봉에서 항상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로보티를 좀 보겠습니다. 이 로보티를 가만히 보시면은 일봉에서입니다. 일봉에서 보시면 현재 7박가 잘 맞는 상태 매물대가 저 위에 상단 추세 하나, 둘, 셋, 넷 이 상수에 계속 터치. 이 터치한다는 것은
그 매물대를 소화한다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주봉 상태를 이렇게 보시면 항상 눈에 보이죠? 1, 2, 3 우상향 3 액션하고 근데 요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항상 주식이라는 경우는 월봉에서 딱 보시면 어떻게 돼요? 또 1, 2, 3 액션하고 그럼 금년에 가는 거 아니야? 삼성 미선 미는 거? 우리 연봉가 막 가는데 자 그럼 연봉을 한번 딱 보고요. 금년에 잘 보세요. 완전히 추세가 저러다 신고가 패턴입니다. 시공간에 본래 주식 투자는 이거 차트는 길이다. 주식 투자는 항상 그 때를 타는 것인데 항상 시공간은 따라잡는다 이렇게 투자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주식은 실적도 좋고 뉴스도 좋고 다 좋긴 좋지만 문제는 세력이 들어왔느냐 고점을 매물대를 돌파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또 현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년 차 현재 고점을 높여가죠. 하나 둘 3년 차 뒤집어갖고 우상이 올랐죠. 하나 둘 셋 3박자 F박자로 막 나가 이 파도 N자로 간다고 그러죠. N자. 지금 N자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주 좋은 패턴이고요. 일봉 상태 보시게 되면 이 저점에서 잘 올라가는데 27,000원, 27,000원 정도 거기서 이 하단만 붕괴되지 않으면 계속 가져가세요. 저는 이 종목은 무조건 고래기업 파동상으로 보면 5만 원 늦끈히 갈 수 있다고 봐요. 5만 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2년, 3년 동안도 계속해서 이 로봇 테마주를 꾸준히 투자의 관점에서 멀리 본다. 그러니까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많이 올라왔지만 꾸준히 조정을 받는다면 역시 매수 관점 계속 들어가는 것이고 삼성 주가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LG도 올라갈 수 있다. 또 SK도 올라갈 수 있다. 어느 업종 자체에서 대장주 세력이 어떻게 들어왔는가 패턴 자체에서 시공가를 치고 가는 게 어떤 것인가.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좀 부담스럽게 많이 올라서 2로 3년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현재 로보틱스 과감하게 투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손절가만 딱 지고 계속 신고가 패턴 가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가격 한 번만 정리를 받아볼게요. 5만 원은 너끈히 간다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 목표가가 5만 원인가요? 아니면 1차적인 목표가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매수가 그리고 손절까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현재 손절가는요. 밑에 22,000원 넉넉히 잡아주시고요. 계속해서 파는 것보다 5만 원대까지 멀리 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멀리 가자 5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22,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이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로봇 업종에 대해서 긍정적인 뷰 주셨죠. 로봇주 가운데서 로보티즈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홍주 위원님의 관심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유망하게 보시는지요? 역시 우주항공 이쪽에서 나왔겠죠 위원님? 네, 확실하게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상승을 네. 예상하겠습니다. 오 네, 예상하겠습니다. 라고까지 그렇죠. 얘기를 해주셨어요. 솔직히 저는 방송만 아니면 간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네. 다 단어 자체가 조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예. 상승을 확실하게 예상할 텐데요. 마음은 충분히 전달이 된 것 그렇죠. 같습니다. 한번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캔코아 에어스페이스는 어떤 기업이냐면 보잉, 로키드 마틴. 자, 미국의 이런 방산 산업의 대표적인 글로벌 업체들과의 협력 1차 협력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사일 관련해서도 앞으로도 꾸준한 방산 관련주로도 우리가 관심권에 둬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실적이 바탕이 안 깔면 저도 이제 이러한 어떤 모멘텀만 가지고는 절대 상승을 예상하지 않아요. 실적이 좀 받쳐준다거나 실제 데이터가 아니면 미래 실적이 뭔가 확실하게 뭔가 보일 때 전망이 밝을 때 명확하게 실적이 받쳐줄 때 이런 것들 위주로 하는데 적자에서 작년에 흑자가 턴 어라운드 됐고 이번 연도는 작년 대비 실적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연도로서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많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부 증권사는 뭐 2배까지도 예상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실적의 증가 추이 속에 놓여 있고 업종을 제가 반도체 할까 뭐 할까 방산이 지금 가장 떠오르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방산은 명확하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또 우리 가치로 땄을 때 전환사채에 대한 발행 표면 만기절이 0%대 종목이 저는 못 간 적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이제까지. 0%대 이하에서의 최저 조정가 이하에서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는데 일단은 이제 가격적으로 이제 최저 조정가 이하는 아니지만 다행히도 자산 운영사 쪽에서 매수를 확대한 지분 확대한 가격이 13,000원대이기 때문에 현재 13,000원 이하니까 너무나 좋은 가격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우주 위성 영상 사업을 미국 스카이파이와 본격화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우주 위성 앞으로 관심권에 들어온 이유가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 바로 테슬라 CEO가 일론 머스크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여러 회사를 CEO로 담당하고 있는데 스페이스X라는 기업의 또 CEO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라고 한다면 곧 달나라 여행을 갈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그 기업이죠. 곧 몇 년 후에는 달나라 여행 갑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한 5억 정도 되면
달나라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하고 있는 기업이 스페이스X. 그래서 대단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 연도 우리나라 2분기에 위성 인터넷 사업을 본격화한다 합니다. 위성 인터넷이 본격화돼야 자율주행이 본격화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위성 인터넷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모빌아이가 작년도 상장한 거 보니까 이번 연도 자율주행이 본격화된다. 딱 위성 인터넷이 본격화하는 거와 맞물려가지고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사가 이 스페이스X 원자재 납품업체이기 때문에 관련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네옴시티의 관련주 또 UAM 사업자 네옴시티에 선정한 기업이 볼로콥터인데 볼로콥터의 한국 파트너사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대단하죠? 뭐 스페이스X 관련주, 네옴시티 관련주 별게 막 엮여 있습니다. 또한 배달 주소도 본격화하는데 배달 주소가 본격화되기 위해서 이제 치킨 튀긴 로봇 관련주에 로보메카가 많이 관련주가 좀 급등을 많이 했었죠. 뉴로메카 같은 경우. 근데 튀겼으면 이제 배달이 될 거 아니에요. 배달하는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미 본격적으로 배달 주소를 본격화한다 합니다. 그렇다면 레이싱 드론 1위 업체인 세계적으로 1위 업체인 아스트로엑스의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이 바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이기 때문에 이제 배달 드론 관련주로도 올라갈 수 있는 모니터 상당히 여러 가지 모니터이 많죠. 한번 차트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만 가지고도 이미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 월봉에서 특별한 신호가 나온 건 아니지만 일단은 대응봉이 나올 때 작년 6월 달에 거래가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세력이 아직 이탈하지 않았다. 주가의 강세를 기대하면서 현재가 매수 관점 접근하시는데 매수가 12,950원, 목표가 14,500원, 손절가 11,500원 잡고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공명 정지호 의원님의 유망주도 들어볼게요. 어떤 종목 공략해 볼까요? 예, 제가 지난주 좀 설 선물을 먼저 드렸던 기업인데요. 예, 엔텔스라는 기업이에요. 예, 엔텔스 같은 경우는 이 메타버스와 AI를 두 가지 동시에 볼 수 있거든요. 올해 제가 지금 유망 업종으로 꼽아드리는 업종이 AI 메타버스죠. 예, 메타버스 핵심 구현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SK텔레콤 쪽에서 2대 주주로 있는 상태에서 일단 최근 들어 스마트 빌딩, AI 기반의 스마트 빌딩 이 플랫폼을 기술 개발을 완료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모바일 엣지 컴퓨팅 쪽에 이 SK텔레콤 쪽이랑 글로벌 시장에 이제 진출을 한다.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요즘에 SK텔레콤이 이제 이 프렌드라고 해서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을 49개국에 수출한다 얘기 나오죠. 그만큼 메타버스 이쪽 SK랑 같이 갈 수 있는 업종이다 보니까 이 자사주 매입이 8,000원대에서 들어왔던 기업이거든요. 그만큼 가격적인 매력과 재료적인 측면, 재무 상태 그리고 올해부터 이제 실적 개선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죠. 5G 관련 네트워크 핵심 솔루션을 이미 삼성전자랑 SK텔레콤 쪽에 공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차트를 간단하게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엔텔스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주부터 해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했죠. 200일선 돌파. 그만큼 이 주식 싹쓸이는 720일선 돌파할 만한 기업을 바닥에서 역시 접근해야 되거든요. 대량 거래 시현되면서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720일 돌파하면 추가적인 반등을 열어볼 수가 있겠죠. 월봉 차트를 봤을 때도 이번 달부터 첫 5개월 이평선 회복되면서 꼭 예전에 2020년도 때를 생각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때도 막 5개월 이평선 회복되고 바닥에서 20개월 이평선 뚫어버리고 날아가는 기염을 토했죠. 제가 1월 1일 날 연초 특집 방송에서 코세스 설명드리고 20% 가는 기염을 토했거든요. 지금 엔텔스 지금부터 잘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매수가 같은 경우는 5,000원대 초반대에서 지금 이미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5,000원대 초반대까지는 안 내려올 것 같아요. 아마 6,000원대 한 초중반대 정도가 적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되고 그리고 손절가는 5,000원대 정도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전 저점 목표가는 11,000원대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엔텔스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의 유망주 저희 꼽아서 들어봤습니다. 잠시 후 7시와 9시에 세 분의 공개 방송이 진행이 되는데요. 짧게 좀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정혜원 위원님께서는 9시에 시작을 하는데요. 테마 종목 장세 속에 수익을 어떻게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에 대한 팁을 대방출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홍주 위원님께서는 꿈의 차트를 공개한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일지 딱 시원하게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7시부터 시작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고명 정지우 위원님의 오늘 공개 방송도 7시에 동일한 시간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갤럭시와 SM, 코퍼스 코리아로 많은 수익을 드린 바 있는데 후속주 찾는 방법 그리고 공개까지 해주신다고 하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MTN 밴드 홈페이지 들어가서 세 분의 공개 방송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세 분과
바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시간 공개방송에서 9시, 7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고래3 청취자분 세 분 오늘 함께해 주신 1시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도 같이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고맙습니다.